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국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25명이 발생해 이틀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도권에서 감염자가 집중 발생하고 있어서 방역 당국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50만 명을 시작으로 4차 추경안에 따른 재난지원금이 오늘부터 지급에 들어갑니다.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인 확인 절차 등만 거치면 되는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도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영국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루 신규 환자가 6천 명이 발생해서 2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는 코로나19 경계 등급을 4단계로 구분하고 최고 등급 지역인 마르세유 등에는 식당과 술집을 폐쇄하는 고강도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유엔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절망하지 말고 서로 손잡고 연대하면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특별 영상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BTS는 2018년에도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뉴욕 유엔총회 행사장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세 자릿수로 발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25명, 누적 확진자는 23,34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 110명, 해외 유입 15명이었습니다. 국내 발생이 100명대를 넘은 건 닷새 만입니다. 수도권에서만 92명이나 발생한 영향이 큰데 지역별로 보면 서울 39명, 경기 43명, 인천 10명이었습니다. 비수도권은 부산 7명, 강원, 경북 2명을 포함해 18명의 신규 환자가 나왔습니다.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된 5명을 포함해서 신규 해외 유입 환자는 15명이었습니다. 사망자는 5명 늘어 누적 393명이 됐습니다. 위중 중증 환자는 13명 줄어든 126명, 격리 해제는 누적 2832명입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중단된 독감 백신 무료 접종도 신속하게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추세는 다소 멈췄으나 국내 하루 확진자 수는 1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비중은 여전히 70%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도 지역을 달리하며 발생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인플루엔자 백신 유통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일시 중단하였고 현장 조사와 품질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예방접종 재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을 주는 새희망자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홀짝제에 따라서 오늘은 우선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 자금이 내일부터 지급됩니다. 먼저 지난해 연간 매출이 4억 원보다 적고 올해 상반기 월 평균 매출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습니다. 또 노래 연습장과 PC방, 유흥주점 등 집합 금지 업종은 200만 원, 수도권 음식점과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 등 영업 제한 업종은 1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신속 지급 대상인 241만 명은 안내 문자를 받은 뒤 전용 사이트에서 본인 확인을 마치고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면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이분들은 모두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하루 또는 이틀 후에 계좌로 최소한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처음 이틀 동안은 홀짝제가 운영됩니다. 오늘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람만,
내일은 홀수인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또 월요일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마쳐야 추석 연휴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에서 빠진 소상공인은 다음 달 전용 사이트에 관련 서류를 내고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차 지급에서 누락된 특별 피해 업종 소상공인에게는 저희가 목록이 확보되는 대로 신속히 지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 지원 예산이 반영된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추석 이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지원될 수 있도록 새희망 자금은 긴급생계 지원금 등 다른 4차 추경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전 장려금도 지원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재확산한 지난달 16일 이후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 20만 명에게 50만 원씩 줄 계획입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 예산 가운데 5조 원을 추석 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 아침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2차 재난지원금 신속 집행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를 제외한 예산 가운데 70%가 추석 전에 집행되는데 정부는 지원 신청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심사 작업을 간소화할 방침입니다. 또 국민이 지원 내용과 기준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SNS와 간행물, 안내 문자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4차 추가 경정 예산에 따른 각종 지원금이 오늘부터 본격 지급됩니다. 가장 먼저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긴급 고용 안전지원금으로 1차 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50만 명에게 오늘부터 50만 원씩 지급합니다. 긴급 고용 안전지원금을 새롭게 신청하는 특고 프리랜서 20만 명은 11월에 받게 됩니다. 특별 돌봄 지원금 20만 원은 28일부터 집행이 시작되는데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 계좌로,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합니다. 중학생 학령기 학생에 지급되는 비대면 학습 지원금 15만 원은 사전 안내와 동의, 대상자 확정 등 절차를 거쳐서 다음 달 초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300명이 넘는 대형 기숙학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문을 열 수 없는데요. 일부 학원이 버젓이 운영에 들어가면서 지자체가 고발에 나섰습니다. 이 학원들이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버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손효정 기자입니다. 집합 금지 명령이 떨어진 경기도 이천의 한 대형 기숙학원. 학원생들이 교실에 모여 수능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335 건물 밖을 나옵니다.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오늘 27일까지는 문을 닫아야 하지만 여전히 6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지난달 19일부터 300명 이상이 다니는 대형 기숙학원은 운영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9월 모의평가를 보기 위해 입소가 잠깐 허용됐는데 그 학생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버젓이 운영을 계속하는 겁니다.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거 맞나 했어요. 운영이 되고 있긴 한데요. 저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부인이 들어오시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요. 학원 측은 방역 조치를 따르지 않는 이유를 묻자 오히려 기숙학원이 안전하다며 발끈합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학부모들도 아이들이 학원에 있길 원한다는 겁니다. 학원에 공부 오셔야 되거든요. 저희는 다 강제로 다 진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가 정보는 그래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등교 수업을 계속하는 고3이나 일반 학원에 다니는 수험생들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 왜 나가게 하냐고. 하루에 수십 통에서 수백 통까지도 왔어요. 목포나 부산 이런 데서도 되게 많이 오셨거든요. 간신히 올려보냈다가 또 3일 만에 또 다시 또 내보내라고 하니까. 방역 수칙을 위반한 건 사실. 기숙학원을 매일 점검하며 퇴소를 안내하던 교육청과 시는 결국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학원들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벌금 300만 원 정도에 그쳐 학원이 벌금을 내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크다면 크다지만 이제 지금은 금액보다는 애들 중요한 시기다 막 이러면서 말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해도. 이런 가운데 집합금지 기준인 300명을 두고 학원에 반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재학생이 300명이 넘지 않더라도 수용 인원이 300명 이상이면 대형 학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 최대 수용인원이 사실은 252명이에요. 분명하게 우리는 300명 이하고 여기를 버튼 격리하다시피 했어요. 이거 부당한 거죠, 사실은. 학생들은 수능 준비하랴, 집단 감염 걱정하랴 혼란스럽습니다. 여기서 공부를 하면 더 잘 되긴 하는데 집회도 얼마 전에 있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많은 수가 모여서 퍼졌었는데 막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좀 위험한 것 같긴 해요.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 시험. 코로나19 방역 원칙과 학업을 사이에 두고 학원과 정부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걱정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열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떤 변형된 방법으로도 광화문 집회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번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확산의 진짜 고비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원천 차단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누구든 단호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불법 도심 집회를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하고 공권력을 총동원해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일부 야당 정치인들이 분별 없이 집회 선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외부 환경에 상관없이 채소 등을 재배할 수 있는 일명 식물 공장 연구가 국내외에서 활발합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만든 식물 공장은 채소뿐 아니라 과일 생산도 가능하고 원격 제어도 돼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학무 기자입니다. 컨테이너 내부가 마치 온실처럼 녹색 식물로 가득합니다. 상추 등 잎채소뿐 아니라 오이와 호박, 작은 수박까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ICT 기술을 융복합해 만든 첨단 식물 공장. 기존의 식물 공장에서 상추 등 잎채소 재배만 가능했던 것에 비하면 재배 가능 작물이 훨씬 다양합니다. 보통 잎채소와 과일 채소는 적정한 햇볕의 양과 온도가 달라 한 곳에서 재배할 수 없는데 이 식물 공장은 두 종류의 작물 재배 조건에 맞게 내부 환경을 조절한 겁니다. 환경 오염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식물 공장에서 작물이 자라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인공 토양인 배지는 재배할 때 곰팡이나 해충 발생을 억제하고 폐기할 때 환경 오염도 없는 친환경 소재입니다. 재배 환경과 작물 생육 상황을 영상으로 보면서 원격으로 관찰하고 조절이 가능해 사막이나 극지 등 어디에서도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 호박이나 오이 등 과체류까지 같이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남극에서 보기 어려운 녹색 식물을 보면서 대원들이 정서적인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10년 전 남극 세종기지에 설치한 식물공장 대신 새 첨단 식물공장을 10월 초 운반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원격으로서 컨설팅이 가능하고요. 현지의 문제점들을 여기에서 바로 인공위성을 통해서 됐기 때문에 수출도 가능하고 아마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ICT 첨단 기술을 적용한 첨단 식물 공장이 새로운 미래 성장 산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영국에서 우려했던 대로 코로나19 재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영국 보건부는 현지 시간 23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6천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보다 1,000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하루 기준으로 가장 많았던 5월 1일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하루 신규 사망자는 37명으로 7월 중순 이후 2달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40만 9천여 명과 4만 1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영국 정부 최고 의학보좌관인 크리스 위트 교수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서 영국의 코로나19 감염이 7일마다 배가 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10월 중순에는 하루 5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지역별 코로나19 확산 수준에 따라서 식당과 술집 폐쇄까지 명령할 수 있는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올리비에 베랑 보건부 장관은 코로나19 위험 등급을 경계, 고경계, 최고경계, 보건 비상 상태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따라 취해야 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기준으로 프랑스의 고경계 등급이 매겨진 대도시는 파리와 리옹, 릴, 몽펠리에, 보르도 등 11곳입니다. 고경계 지역의 주점은 밤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며 해수욕장과 공원 등 공공장소에 10명 이상 모여서는 안 됩니다. 최고경계 등급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인구 10만 명당 250명 이상이고 중환자실 병상이 30% 이상 코로나19 환자로 채워졌을 때 내려집니다. 미국 존슨앤존슨이 코로나19 백신의 3상 임상시험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3상 임상시험은 미국과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여러 국가의 200여 개 장소에서 최대 6만 명의 성인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미국에서 대규모 3상 임상시험에 들어간 제약사는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서 존슨앤존슨이 네 번째입니다. 존슨앤존슨은 자사에서 개발한 실험용 에볼라 백신에 사용된 것과 똑같은 기술을 이번 코로나19 백신에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임상시험 전 연구 결과로는 영장류와 햄스터 등에서 성공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회사 측은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막혀있던 일본 입국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대폭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 등 감염 상황이 안정돼 있고 이미 협의를 진행해온 나라들의 경우 하루 1,600명 규모로 우선 입국시킬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중국 등 16개 나라를 대상으로 사업 관계자 등에 대한 입국 규제 완화를 협의해왔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안정돼 있고 경제적으로 밀접한 나라들입니다. 스가 내각 출범 이후 이런 입국 규제 완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한국 등 16개 나라에 대해 관광객을 뺀 대부분의 입국을 허용하는 쪽으로 일본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주간 자가격리를 조건으로 입국자 규모는 하루 1,600명 정도가 될 전망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전 세계를 대상으로도 하루 1,000명 정도 사업 관계자 등을 받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国際的な人の往来を段階的あるいは部分的に始めていくということ。これは国内の感染状況などを踏まえながら検討を行っていくことが重要であるということ。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베트남 등 7개 나라에 대해 먼저 입국 규제를 풀고 장기 체류 자격이 있는 사람의 왕래도 허용했습니다. 이런 조치가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규제를 대폭 푸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 스가 내각 입장에서는 세계 각국과 왕래를 재개하는 데 따른 경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その収束をなんとか早くやってほしい。そして同時に経済をしっかり立て直してほしい。 まずこのことに全力を挙げて取り組んでいきたい。 규제가 대폭 풀리면 현재 나리타 등 세 곳뿐 아니라 후쿠오카 등 다른 지역 공항으로도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입국자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결국 신속한 검사 능력이 관건인 만큼 각 공항 검사 체계도 대폭 확충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국제노동기구 ILO와 UN 무역개발회의 등 경제 관련 국제기구들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세계 각국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현지 시간 2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노동시간과 임금이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시간의 경우 올해 2분기 전 세계적으로 지난해 4분기 대비 1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주 48시간 노동하는 정규직 일자리 4억 9,500만 개에 해당합니다. 노동시간이 4억 개 일자리에 해당하는 14% 감소할 것이라는 지난 6월 전망치보다 나빠졌습니다. 올해 들어 노동소득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5.5%, 금액으로는 3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70조 원에 해당합니다. 방탄소년단이 유엔에서 특별 영상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절망하지 말고 서로 손을 잡고 연대해 함께 살아가자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박철원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룹 방탄소년단이 2년 만에 다시 유엔 회의에서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특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절망에서 벗어나 다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자고 호소했습니다. 코로나19를 어두운 밤에 빗댄 리더 RM은 해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울 뿐이라며 희망을 강조했습니다. It might feel like it's always night and we'll always be alone, but the night is always darkest before the first light of dawn. 이어 또 다른 멤버는 코로나 이후 절망에 빠진 자신에게 동료들이 손을 내밀어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저의 동료들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좁은 방에 갇혔지만 단 한순간도 미래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좁은 방 안이었지만 나와 우리의 세계는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지. 멋진 사람은 이렇게 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요. 오히려 7 멤버는 음악을 만들며 순간을 즐긴 자신들처럼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의 소중함을 잃지 말자고 호소했습니다. 많은 감정을 끌어안고 우리 7 멤버들은 함께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불확실한 세상일수록 항상 나, 너, 그리고 우리의 소중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또 자신들의 목소리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가 전해져 절망을 딛고 일어서기를 간절히 희망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다면 우린 그러길 원하고 계속 움직일 것입니다. BTS 7 멤버는 연설 마지막에 전 세계 미래 세대들에게 삶은 계속되니 함께 살아내자고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Life goes on. Life goes on. Let's live on. YTN 박철원입니다. 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다음 달 초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에 대한 깜짝 제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나라의 지지를 요청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정부 소식통은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 달 초 방한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10월 7일부터 1박 2일 일정이 유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일본을 방문하면서 한국에도 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당국은 현재 수행단 규모와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단독 방한은 2018년 10월 이후 2년 만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예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비롯한 한미 동맹 현안이 두루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의 주요 관심사가 대북 대화 재개에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10월의 서프라이즈로 북한에 깜짝 제안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방한 기간 북한 측과는 만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히려 미중 갈등에 대한 미국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의 지지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입니다. 정부 소식통은 이번 방한은 미중 갈등 상황에서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과 방일 즈음에 일본에서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외교장관 회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중국 견제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맞물려 한국에 대한 동참 요청 수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네, 찬바람이 불고 이제 노벨상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다음 달 5일부터 수상자가 공식 발표되는데요.
올해 노벨 화학상 예측 후보에 우리나라 과학자가 이름을 올렸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노벨상에 대해서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